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 보복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산하관세세칙위원회가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국 고율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보고 소, 돼지와 염소 등의 농장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동 제한 조치 연장은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 등 현장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은 참여연대나 야당 의원으로 역할을 했고 이제는 금감원장으로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로 왜곡되는 일을 없어야 한다며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한 권한을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1.9%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7,002원 오르고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7,341원, 장애연금 8,337원, 유족연금은 5,103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세는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좋게 출발을 하나 했는데 기세가 오후 들어서 지금 꺾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기술주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결국에 3월 마무리는 미국도 기술주의 상승으로 선방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미국발 훈풍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가능성 시사에 따른 중국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현재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강세만 이어지는 정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시총상위주들 보니 지금도 혼조세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후에 5천원 만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랜만에 3%대 강세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 역시나 강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인데요. 역시나 중국 관련 소비주 위주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도 경계감이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변동성 장세는 여전한데 4월 되면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환율이 복병입니다. 오늘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환율이 떨어졌고요. 1,05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수출주들에는 역시나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잡아보면서 4월의 전체적인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마무리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41.80포인트입니다. 일단 약세 전환이 됐고요. 약보합권인데 4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44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전강 후약 장세고요. 장 초반에 2460포인트, 70포인트 부근까지도 갔었는데 현재 낙폭이 꽤 큽니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26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은 개인 기관이 사주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투자가 111억 원, 투신이 106억 원 삽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142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434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이 혼조세인 가운데 오늘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42만 6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입니다. 셀트리온 하락하면서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후에 모처럼 만에 2%대 강세 가져가면서 15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이고 네이버가 오늘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0만 원 회복이 좀처럼 안 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도 하락하고요. 신한지주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한국전력은 상승하고요. 삼성생명이 12만 원 오늘 모처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5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상승 흐름에서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코스닥 보시면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장 초반에 875, 현재는 865.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포인트 차이 꽤 나는데요. 수급 주체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긴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185억 원 좀 많이 팔고요. 투신연기금은 소폭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9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볼 텐데 CJENM만이 강세인데 강세인 이유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2%대 모처럼 좋은 흐름 나오고요.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6%대 강세 흐름 21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 다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엔도 올라가고요. 오늘은 엔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더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상승폭이 꽤 컸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네요. 9만 5천 원대까지 지금 2,400원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HLB, 휴젤, 제넥신 올라가고 컴투스가 4%대의 큰 폭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빠집니다. 1,058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55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월요일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보니까 장 초반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지금 빠지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코스피도 좀처럼 상승 반전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락 반전은? 일단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경계감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약세로 이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IT 업종에 조금 불확실성으로 자극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 하이닉스는 보합권,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도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IT 전반적으로 매물출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약세 반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소비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업종별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얘기고요.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사가 됐다고 하는데 양재치 국무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이 계속 가면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될까요? 일단 중국 정부 당국자의 직접적인 발언이 처음이라는 점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상당 부분 상승을 되돌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아마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드 제재 완화가 가시화된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 이외에도 일본, 러시아, 중국, 여러 국가들, 주변국들 간의 관계가 조금은 타이트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시작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들이 아마 4월, 5월에는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장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2,450을 넘어서면서 그리고 2,5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2,400에서 2,500 박스권 등락을 좀 염두에 두신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익 전망치도 추가적인 하향 조정은 좀 멈췄는데요. 그 영향이 아마 반도체 IT 가전의 힘이 크다는 점들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에 대비한 전략 또한 코스피 전체보다는 반도체 IT 가전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한 화장품, 호텔레저 등 중국 소비주도 등락을 활용한 분할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점차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등락 과정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G2 간의 무역 보복 지금 뭐 거의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씩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수입품 128개 항목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비롯해서 몇 퍼센트, 120개 품목은 15%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지금 서막이 열렸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볼 때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IMF하고 OECD는 그 미중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져서 관세율 인상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중국 내에서도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세계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그 무역 비용이 한 10%만 상승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첫해 0.3에서 0.5%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이 주요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 하락의 충격은 증시뿐만 아니라 장기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128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영향이 앞으로 트럼프가 통상법 301조를 거론하면서 4월 초에 약 1,300개 품목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도 새로운 대응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에는 미중 간의 보복 전쟁이 세계 무역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런 그 증권 시장에 좀 불안감이 당분간 엄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결국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경험법칙상 통상 문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1%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5%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난 3월 22일이었죠.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 미국 증시가 현재 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해서 무역 비용이 5% 높아지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현재 시작이기보다는 오히려 관리된 무역 마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기술 이전을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겠다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협점을 터치 못해서 무역 전쟁으로 확산됐을 경우에 서로가 수입 제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전후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에도 무역 비용이 한 0.6%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G2가 전 세계 무역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산술적으로 세계 무역 비용은 0.3%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했던 10% 정도 무역 비용이 올라가면서 세계 경제 침체로 가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궁금한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발 무역 협상 방식이고 이게 중국한테 통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통상의 여러 가지 협상하는 방법들을 보면 트럼프식은 잘 안 통할 것이다. 서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사람들이 제기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말로는 상당히 센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한 25% 전후에 관세 부과, 이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제한, 그리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외에도 보윤기의 주문 취소라든지 히토류 수출 금지 와 같은 무역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런 맞대응 설전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는 설전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옳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을 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도 무역이나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요. 세계 무역 지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지율이 40% 전후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1966년 이후에 중간 선거를 보더라도 50% 대통령 지지율이 밑돌 경우에는 약 40석 정도의 집권당의 의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프타 재협상에서도 아마 유연한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물밑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 반도체 수입 확대라든지 금융시장 개방, 위해나 강세를 유도한다든지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면 지금 현재 불안한 증시도 수급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측면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지게 된다면 세계 무역 지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세계 무역 지도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이 현재 수입 증가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요. 2017년에 GDP 대비해서 미국은 4% 정도 수입이 를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2% 규모로 확대되는 결과를 추진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손실이라고 부르고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를 볼 때는 유로존, 중국, 일본이 대규모 흑자를 내는 반면에 미국만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이 심한 구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는 경제 이론에서는 미국에게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계 무역도 늘어나고요. 국제 금융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서 달러와 거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국의 외환 준비금에서 달러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기축 동안 미국의 위치는 더 확고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면은 미국 달러의 유동성이 줄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달러 기축 통화 체계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 유로화라든지 엔화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위엔화도 국제화를 시작하는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 통화 체제의 대규모 혼란이 초래가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떠받쳐왔던 IMF라든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가트 체제가 힘을 잃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이런 힘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고민도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 경기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참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PMI 지수가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51.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 이유 궁금하고요. 이제 제조업 경기 좋아지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세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3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월보다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계절적인 제조업 수요도 살아나고 있고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 활동이 활발해진 게 공장 가동률을 좀 끌어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춘절 뒤에는 연휴 효과라든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인 생산 활동이 유식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중국이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1월부터 2월 달에 전력 소비량을 봤을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3%나 증가했습니다. 화물 수송량도 V자형 회복세를 타고 있고요. 여기 무역 전쟁 우려 속에서도 수출 수요마저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7일 날 발표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 목표인 6.5%를 넘는 6.8% 전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구조 개혁으로 성장 둔화를 용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중국 내 그 성장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올해 최대 7%까지도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치 국무위원이 지금 한알령을 없애겠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일제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일명 요코라고 하죠. 다 오고 이런 예전 같은 분위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그런 희망들이 커지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이런 체감은 기업마다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산업의 직간접 피해 규모는 무려 15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학령으로 인해서 제과업체인 오리온조차도 매출액이 작년에 무려 36%나 급감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보기 대상이 되면서 롯데마트 점포 87곳이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한국인 단체 여행 관광을 정상화시킨다든지 롯데마트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선양의 롯데타운 프로젝트 재개를 하면서 그동안의 제재 조치들을 하나둘 계속 해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시장이 원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강철 장벽이라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물도 같은 경우에는 증시 속속상 앞으로 일어날 영향까지 한꺼번에 반영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먼저 주가가 반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해제가 된다면 어느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쪽은 제일 먼저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벌써 한국 연예인이 주연한 그 중국 영화가 최근 개봉이 됐고요. 오늘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저장성 항저우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곳에 한국 콘텐츠 업체가 20여 곳이 부스를 열고요. 한 50여 편에 대한 수출 상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6일부터는 인천공항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비행기 노선이 새로 취항하게 되고요. 제주항공도 5일부터 인천과 옌타이 노선을 주 7회 취항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여행사들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이 등장할 정도인데요. 6호의 방한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항공이라든지 호텔, 백화점, 카지노, 화장품 쪽에는 매출 증가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 자산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국 투자가가 무려 4천억 원 정도 우리 증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올해 1월에는 2,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나 머니의 자금들이 대거 한국에 올해는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중후장대한 대형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많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대결과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